자격증도 없는 18세 한국 소녀가 자동차 정비사가 될 수 있을까? 이 이민자 소녀가 전문가들도 포기한 억만장자의 빈티지 롤스로이스를 고치는 모습을 지켜보라.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차고에 나타난 인물이 누군지 믿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꼭 구독해 두세요. 노력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 줄 테니까요. 오전 5시 47분, 박민지는 녹슨 자전거를 로스앤젤레스 시내에 있는 천자동차 수리점 울타리에 잠갔습니다. 도시는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였지만 일찍 도착해야 천 씨의 최악의 성질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8살인 그녀, 또래 대부분의 소녀들이 대학 수업에 가기 전 셀카를 올리고 있을 때 민지는 기름이 얼굴에 떨어지는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기 위해 긴 검은 머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늦었어.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고 들렸다. 문간에 서 있는 천 씨가 커피를 손에 쥐고 있었고 표정은 벌써 일그러져 있었다. 민지는 휴대폰을 살짝 확인했다. 오전 5시 49분. 어제처럼 지난 8개월 동안 매일 그랬듯 그녀는 11분 일찍 도착한 것이었다. 죄송해요, 천 씨.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미국에서 2년을 살았음에도 여전히 한국식 억양이 짙었다. 논쟁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걸 배웠지만 천 씨는 사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탓할 대상을 원했고 그의 정비소에서 유일한 여성인 민지는 쉬운 표적이었다. 미안하다고 차가 고쳐지나?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화장실 청소도 해야 해. 또 네가 진짜 할 줄 아는 건 그것뿐인 것 같군. 교대 근무를 위해 도착한 다른 정비사들은 그녀를 지나치며 킥킥거렸고 누구도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민지는 연대를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이곳에서는 모두 먼저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말없이 청소 도구를 집어들었다. 턱이 꽉 다물어졌다. 자존심은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사치였다. 12살 남동생 영호가 그녀의 월급으로 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코리아타운의 원룸 월세를 2달이나 밀린 상황에서도 6달 전 어머니가 추방당한 이후로 그들을 맴돌던 위탁보호 시스템과 동생을 가르는 유일한 장벽이 그녀 자신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8개월 전만 해도 모든 게 달랐다. 민지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며 한국 식료품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어머니는 세탁소에서 이중 근무를 하며 서울에서 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해 한 푼도 아껴 모았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함께였다.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다 세탁소에 이민 당국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15년 전 서류 처리 실수였다. 어쩌다 간과된 만료된 비자 문제였다. 민지는 수업 마치고 집에 돌아와 아파트 계단에서 울고 있는 영호를 발견했다. 사회복지사들은 임시보호 조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이미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탄 뒤였다. 제발요. 민지는 사회복지사에게 애원했다. 지친 모습이지만 친절한 눈빛의 그 여성은 아마도 상상을 초월하는 간청을 모두 들어보았을 것이다. 저희는 형제예요. 제가 돌볼 수 있어요. 전 18살이에요. 어른이잖아요. 대학에 다니고 있지.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어디서 살 건데? 월세는 어떻게 낼 건데? 자라는 아이를 어떻게 먹여 살릴 건데? 질문들이 주먹처럼 날아들었다. 하나하나가 민지가 이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드러냈다. 방법을 찾을게요. 민지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약속했다. 기회만 주세요. 제게서 동생을 떼어놓지 마세요. 이미 어머니를 잃었는데요. 사회복지사는 한참 동안 민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3개월, 3개월 후에 다시 확인하러 올게. 상황이 안정되지 않거나 네 동생이 잘 자라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를 다시 해야 할 거야. 그날 밤 민지는 대학을 중퇴했다.
슈퍼마켓 시급은 $12, 월세는 $1200였다. 계산이 맞지 않았다. 당장 제대로 된 직장이 필요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은 한국에서 화상통화로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이자 한밤중에 유튜브 튜토리얼을 보며 익힌 것이자 취미였던 것이 이제는 생존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었다. 자동차. 그녀는 자동차를 이해했다. 자라면서 아버지는 서울에서 정비사였고 바다 건너에서도 아는 건 모두 가르쳐 주셨다. 다른 여자아이들이 온라인에서 메이크업 기술을 배우던 시절, 민지는 엔진 진단법을 공부했다. 아버지가 영상통화를 걸어오면 그녀는 이웃집 차를 보여주며 고장 원인을 설명했고 아버지는 참을성 있게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수리 과정을 안내해 주셨다. 내게 재능이 있구나. 민지야. 화질이 깨진 화면 속 아버지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 사랑은 선명하게 전해졌다. 네가 기계들을 마치 그들이 너에게 말을 걸듯이 이해하잖아. 하지만 기계를 이해하는 것과 그걸 고치러 고용되는 건 별개의 문제였다. 천씨 자동차 수리점은 그녀가 지원한 7번째 곳이었다. 처음 6곳은 그녀를 문 밖으로 내쫓으며 비웃었다. 자격증도 없고 경험도 없는 18살 한국 소녀. 유튜브 영상과 아버지의 가르침만 가지고. 첸 씨는 달랐다. 그는 웃지 않았다. 계산된 잔혹함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기회를 포착했다. 젊고 절박한 사람, 최저임금으로 개처럼 일 시킬 수 있는 사람. 월요일부터 시작해. 그가 말했다. 월 $800, 현금으로.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포기하든가. $800는 불법이었다. 착취였다. 민지는 영호의 수척한 얼굴을 바라보며 어쨌든 그 일을 받아들였다. 이제 남자 정비사들이 진짜 차를 고치는 동안 화장실만 닦는 민지는 좌절감을 삼키고 생존에 집중했다. 하루만 버티자. 현금을 집으로 가져가기만 하면 된다. 영호만 무사히 지키면 된다. 야, 링. 정비공 중 한 명인 마커스가 민지를 불렀다. 한국 여자애 계속 둘 거야. 8달이나 있었는데 엔진 만지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내가 시키는 건 다 만져. 첸 씨가 답했다. 그의 영어에는 이민 2세 특유의 당당함이 묻어났다. 지금은 화장실 청소하고 커피 심부름하는 거지. 몇 년 뒤에는 오일 교환도 시켜줄게. 이어 터진 웃음소리에 민지의 손이 억눌린 분노로 떨렸다. 그녀는 마커스가 평생 알지도 못할 엔진 지식을 알고 있었다. 지난주에는 그가 단순한 배선 문제를 잘못 진단하여 멀쩡한 발전기를 교체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를 바로잡기보다는 혀를 깨물어 피가 나도록 참았다. 목소리를 내는 여성은 직장을 오래 유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점심시간에 민지는 정비소 박연석에 앉아 보온병에 담긴 인스턴트 라면을 먹고 있었다. 영호가 그날 밤 피자를 시켜 먹을 수 있는지 문자로 물었다. 민지는 실제 질문에 답하지 않고 하트 이모티콘으로 답장했다. 피자를 살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쌀, 달걀, 그리고 한국 마트에서 할인된 채소 외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었다. 민지? 고개를 들자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제시카가 서 있었다. 그녀가 들고 있는 쇼핑백은 민지가 더 이상 구경만 할 수 있는 가게들의 것이었다. 세상에, 정말 너구나. 왜 이 근처에 있어? 여기서 일해? 민지는 급히 일어났다. 바지에 묻은 기름때와 손톱 밑에 맴도는 기름때가 갑자기 신경 쓰였다. 응, 근처야. 제시카의 시선이 민지의 얼룩진 옷에서 뒤에 있는 차고로 옮겨가자 민지는 불편할 정도로 선명한 깨달음을 느꼈다. 여기서 일한다고? 그런데 대학은? 경영학을 하려고 UACLA로 편입할 거 아니었어? 계획이 바뀌었어요. 민지는 조용히 말했다. 이 대화가 끝나길 바랐다.
제시카의 눈에 스치는 동정 어린 시선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여긴? 민지, 너 똑똑한데. 이런 더러운 차고에서. 제시카는 말을 멈췄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과 함께 교육받지 못한 노동자들과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과 일하려 가야 해. 민지는 제시카가 더 말하기 전에 돌아서며 눈가에 맺힌 눈물이 떨어지기 전에, 그리고 똑똑한 게 때로는 아무 소용없다는 걸 설명하기 전에, 생존을 위해 때로는 꿈을 짓밟더라도 받아주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걸 말했다. 오후는 늘 그렇듯 지루하게 흘러갔다. 공구를 가져오고 장비를 청소하고 커피 심부름을 하고, 정비사들이 하는 저속한 농담을 못 들은 척하고, 천 씨가 초과근무 수당을 잊어버린 걸 눈치채지 못한 척하고, 이것이 지속 가능하고 몇 년이고 계속할 수 있으며 정말 잘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오후 4시쯤 민지는 작업장에서 공구를 정리하던 중 거리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리드미컬한 쨍그랑 소리, 금속이 금속에 부딪히는 소리. 뭔가 잘못되고 위험한 소리였다. 그녀는 그 소리를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 브레이크 고장이었다. 점진적이고 치명적인. 그녀가 밖으로 나가자마자 소리의 근원을 발견했다. 한 노부인이 1960년대식 새 것 같은 빈티지 롤스로이스 실버 클라우드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 차는 쉽게 30만 달러가 넘는 값어치를 했고 곧 닥칠 재앙의 소리를 내고 있었다. 마스터 실린더가 손상된 상태였다. 브레이크 오일이 새고 있었다. 몇 블록 안에, 어쩌면 몇 미터 안에라도 그 브레이크는 완전히 고장 날 것이었다. 천씨, 민지가 급히 외쳤다. 저 롤스로이스 브레이크가 고장 나고 있어요. 운전자에게 경고해야 해요. 천씨는 고개를 거의 들지 않은 채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우리 문제 아니야. 우리 고객도 아니고. 하지만 그녀가 사고를 낼 거예요. 브레이크 라인이 완전히 터질 지경이에요. 그럼 사고라도 내고 차 관리 좀 제대로 하겠지. 돈도 안 되는 일로 내 귀찮게 하지 마. 민지는 번화한 교차로 앞에서 롤스로이스가 빨간 신호등을 향해 굴러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뒤로 18륜 트럭이 다가오고 있었다. 만약 그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고 롤스로이스가 다음 신호등에서 멈추지 못한다면, 운전자가 교통 흐름 속으로 진입하며 브레이크를 밟으려 한다면. 민지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비공의 첫 번째 의무는 차가 아니라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야, 민지야. 민지는 달렸다. 자신의 일이나 천 씨의 반응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길로 뛰어들어 팔을 휘저으며 롤스로이스를 쫓아갔다. 소동에 놀란 노년 운전자 아마도 걱정보다 혼란스러워했을 것이다는 조심스럽게 길게 차를 세웠다. 민지는 숨이 턱턱 막힌 채 창가에 다다랐다. 안에는 아마도 7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우아한 차림새에 은발의 날카로운 푸른 눈을 하고 있었는데, 귀족적인 신중함으로 창문을 내렸다. 네? 무슨 일이죠, 아가씨? 브레이크가... 민지는 억양 섞인 영어로 숨가쁘게 말했다. 고장났어요. 마스터 실린더가 손상되었어요. 덜컹거리는 소리 들리세요? 금속끼리 부딪히는 소리예요. 브레이크 오일이 새고 있어요. 당장 운전을 멈춰야 해요. 매우 위험해요. 여자의 표정이 혼란에서 걱정으로 바뀌었다. 정말 확실한가요? 지난달에 롤스로이스 대리점에서 점검을 받았는데요. 확실합니다. 제발 운전하지 마세요. 브레이크 라인이 언제든 파열될 수 있습니다. 고속으로 달리다가 교차로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여자는 민지를 유심히 살폈다. 기름때 묻은 옷, 어린 얼굴, 진심이 느껴지는 태도까지. 당신 정비사예요. 저기서 일해요. 민지는 천의 착오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소리는 알아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제발 제가 확인해 볼게요.
확실히 하기 위해서요. 잠시 망설이던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당신 차고에 차를 대고 들어갈게요. 민지는 롤스로이스를 천 씨의 차고 안으로 조심스럽게 안내했다. 그러자 천 씨가 사무실에서 나와 분노에 찬 표정으로 다가왔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내가 고객을 여기 데려오라고 허락한 적 없잖아. 이 차는 브레이크 고장이 났어요. 그녀가 그대로 운전해 가는 걸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노부인은 우아하게 차에서 내렸고 그녀의 존재감은 심지어 천 씨조차도 멈추게 했다. 설명을 초월한 권위, 오래된 부와 권력의 기운이 그녀에게서 풍겨나고 있었다. 젊은이, 그녀가 첸 씨에게 차갑지만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이 젊은 여성이 방금 내 목숨을 구했을지도 몰라. 내 차를 점검해 주길 바란다. 그녀가요? 천 씨의 웃음은 잔인했다. 부인, 그녀는 화장실 청소부입니다. 여기 마커스가 제 수석 정비사입니다. 그가 차를 살펴보겠소. 그녀가 해야 합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반박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천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지만 부유한 고객의 가능성은 그의 잔인한 본성을 압도했다. 좋아. 10분만. 빨리 해. 민지는 롤스로이스에 다가가며 손이 살짝 떨렸다. 지금이 바로 그녀의 순간이었다. 배운 모든 것, 아버지가 가르쳐준 모든 것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크리퍼를 타고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자마자 그녀가 우려했던 것이 눈에 들어왔다. 마스터 실린더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고 브레이크 오일이 확실히 새고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부적절한 정비 흔적이 보인다는 점이었다. 누군가 브레이크 라인 연결부를 과도하게 조여 금속 피로가 유발된 것이다. 단순한 마모가 아니라 무능함의 증거였다. 그녀는 차 밑에서 나와서 손을 닦으며 말했다. 마스터 실린더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은 과도한 토크로 인해 손상되었는데 아마도 이전에 수리할 때 발생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차를 수리했던 사람이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만약 다음 교차로에서 급제동을 했다면 실린더가 완전히 파열되었을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고칠 수 있나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하지만 브레이크 시스템 전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마스터 실린더 교체, 새로운 브레이크 라인, 오일 플러싱, 그리고 유압 시스템 전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렇게 값지고 희귀한 차라면 제대로 수리해야 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나요? 여자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그녀는 자격이 없어요. 첸 씨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하지만 마커스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이런 차라면 부품과 인건비로 아마 $3,000 정도는 들 거예요. 당신이 아니라 그녀에게 물은 거예요. 여자가 차갑게 말했다. 아가씨, 직접 묻는 거예요. 내 차를 고칠 수 있나요? 민지는 롤스로이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첸 씨의 분노에 찬 얼굴을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여자의 단호한 시선을 바라보았다. 바로 이 순간이었다. 예스라고 말하면 실패할 경우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노라고 말하면 평생 화장실 청소부로 남을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다. 네, 민지가 분명히 말했다. 고칠 수 있어요. 제대로 고칠 수 있어요. 그럼 네가 할 거다. 이름이 뭐지? 박민지입니다. 박양. 저는 사라 미첼입니다. 이 차는 제 고인이 된 남편의 차였어요. 저에게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차입니다.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첸 씨가 미첼 부인을 옆으로 불러내며 민지를 깎아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부인, 정말 재고해 보셔야 합니다. 그녀는 경험이 너무 부족합니다. 마커스는 15년 경력이 있는데 마커스가 시리즈 I과 시리즈 이 실버 클라우드 유압 시스템의 차이를 알고 있나요?
미첼 부인이 끼어들었다. 첸 씨가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다. 글쎄요. 분명히 그는 지난주에 정확히 이 소리에 대해 롤스로이스 전문가 3명에게 물어봤거든요. 모두 빈티지께서는 정상적인 소리라고 했어요. 이 젊은 여성은 몇 초 만에 원인을 진단했고 제 목숨을 구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녀의 판단을 믿을 거예요. 민지는 가슴속으로 낯설고도 강력한 무언가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인정받음, 그리고 누군가 진심으로 자신의 능력을 믿어준다는 사실. 부품을 주문해야 합니다. 민지가 전문적으로 말했다. 해당 연식과 모델에 맞는 OE의 이 부품이요. 도착까지 사흘이 걸릴 겁니다. 부품이 오면 약 8시간 동안 방해받지 않고 작업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미첼 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천 씨를 향해 돌아서서 말했다. 3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박 씨가 필요한 것은 모두 준비할 수 있겠지요? 천 씨의 얼굴은 간신히 억누른 분노로 굳어 있었지만 그는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이죠 라고 말했다. 미첼 부인이 택시를 타고 떠난 뒤 천 씨는 민지의 팔을 자국이 남을 정도로 세게 움켜잡았다. 이 몹쓸년아,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냐? 고객 앞에서 날 망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냐? 당신을 망신시킨 게 아니에요. 한 여성의 목숨을 구한 거예요. 네가 선을 넘었어. 함부로 입을 열었어. 나를 무능력하게 보이게 만들었어. 아마도 그럴지도 모르죠. 민지는 자신의 대담함에 스스로 놀라며 조용히 말했다. 천 씨의 손이 올라갔다. 민지는 그가 정말로 자신을 때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손을 내리며 독사 같은 속삭임으로 목소리를 낮췄다. 넌 해고야. 나가. 당신이 해고하면 임금 착취와 불법 고용 관행,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거야.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8개월 동안 모든 걸 기록해왔어. 부족한 월급도, 저속한 발언도 모든 걸. 허세였다. 그런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천 씨는 그걸 몰랐고 그의 눈빛에 스친 망설임이 위협이 통했다는 걸 알려주었다. 사흘이다. 그가 마침내 으르렁거렸다. 그 차를 완벽하게 고쳐내지 못하면 끝이다. 실수 하나라도 있으면 내 월급에서 깎을 거다. 그 후 사흘은 민지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 그녀는 롤스로이스 실버 클라우드 브레이크 시스템의 모든 세부 사항을 연구했다. 새벽 3시까지 빈티지 자동차 복원 영상을 보았다. 서울에 있는 아버지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 일을 설명했고 아버지는 1960년대 영국 고급차 엔지니어링의 특이한 점들을 하나하나 지도해 주셨다. 네가 할 수 있어 민지. 전화 화면 속 아버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자랑스러웠다. 넌 항상 차들이 너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이해해 왔잖아. 롤스로이스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봐. 부품이 도착하자 민지는 마치 수술을 앞둔 외과의사처럼 채 다가갔다. 그녀는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작업하며 고전 차량에 마땅한 존중을 표했다. 다른 정비사들은 그녀가 실패하기를 바라며 가려진 저기로 지켜보았다. 8시간이 12시간으로 늘어났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모든 연결부는 정확한 사양에 맞춰 조여졌고 모든 배선은 완벽하게 연결되었으며 모든 부품은 정밀하게 장착되었다. 마침내 엔진을 시동하고 브레이크 시스템을 테스트했을 때 롤스로이스는 마치 새로 태어난 듯 부드럽게 울렸다. 다음 날 아침 미첼 부인이 다른 시대에서 온 듯한 우아함을 풍기며 도착했다. 기름때로 범벅이 된 민지는 지친 모습으로 자부심을 담아 조용히 차를 선보였다. 다 끝났습니다. 마스터 실린더와 4개의 브레이크 라인을 모두 교체하고 유압 시스템을 완전히 세척했으며 브레이크 캘리퍼를 재조립했습니다. 서스펜션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도 추가 비용 없이 수리했습니다.
이제 차는 안전합니다. 미첼 부인은 전문가의 시선으로 작업을 살폈고 그 모습에 민지는 놀랐다. 마운팅 브레킷을 보강했군요. 원래 부속품의 금속피로 현상이 보였어요. 이 시대 영국 차들은 특정한 취약점이 있거든요. 브레킷은 반드시 손봐야 했죠. 남편이 이런 차들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미첼 부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의 꼼꼼함을 높이 평가했을 거예요. 그녀는 민지에게 봉투를 건넸다. 수리비입니다. 봉투 안에는 $5,000 수표가 들어있었다. 민지의 손이 떨렸다. 미첼 부인,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1,000씨가 $3,000라고 했는데 이건 1,000씨를 위한 게 아니에요. 당신을 위한 거예요. 당신의 기술, 성실함, 세심한 배려, 한 푼 한 푼 다 당당히 받아야 할 대가예요. 그 말을 들은 첸 씨가 수표를 가로채려 했다. 수표는 제가 받겠습니다. 방량은 제 직원이니 보수는 제가 처리합니다. 사실은 미첼 부인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가 개인 시간에 한 일에 대해 직접 지급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면 제 변호사와 상의하시죠. 이름은 데이비드 첸입니다. 혹시 친척이신가요? 첸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데이비드 첸은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변호사 중 한 명이었다. 미첼 부인이 민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괜찮으시다면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캘리포니아의 햇살 속으로 걸어 나갔고 미첼 부인의 태도는 귀족적인 냉담함에서 진심 어린 따뜻함으로 바뀌었다. 방양, 당신에 대해 좀 알아봤어요. 당신의 상황을 알고 있어요. 어머니의 추방, 오빠, 포기한 대학 진학 계획, 그리고 불법 임금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의지로 버티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민지는 눈물이 솟구칠 것 같았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잘하고 계시네요. 하지만 이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첼 럭셔리 모터스를 포함하여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빈티지 및 고급 차량 복원을 전문으로 합니다. 당신에게 자리를 제안합니다. 주급 $1,500에 복리후생이 완비되어 있고 자격증 과정 비용도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당신을 제대로 된 마스터 정비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민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금액이 믿기지 않았다. 1,000가구 차고에서 3개월 동안 벌었던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다. 왜요? 민지가 겨우 속삭였다. 당신 같은 재능은 흔치 않으니까요. 당신 같은 성실함은 더더욱 드물고요. 제 남편은 자격증보다 실력이 더 중요하다는 원칙으로 사업을 일궜습니다. 그 유산을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수락하세요. 월요일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박 씨, 아이 돌봄을 제대로 마련할 때까지 동생을 데리고 출근하세요. 숙제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어요. 아이가 빈 아파트에 혼자 돌아가서는 안 되니까요. 그날 저녁 민지가 작은 아파트에 들어서자 부엌 식탁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영호가 보였다. 영호가 민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났다. 누나, 무슨 일이야? 괜찮아? 그녀는 그를 끌어안으며 마침내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괜찮아질 거야. 정말 괜찮아질 거라고. 월급 올랐어? 그보다 더 좋아. 내 미래가 생겼어. 월요일 아침 민지는 영호의 손을 꼭 잡고 미첼 럭셔리 모터스에 도착했다. 시설은 아름답고 전문적이었으며 자동차 박물관에 전시될 만한 차량들로 가득했다. 미첼 부인이 직접 그들을 맞이하며 민지를 경외심 어린 태도로 악수하는 정비사 팀에게 소개했다. 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작업장 감독관인 로버트라는 이름의 거친 얼굴을 한 남자가 말했다. 미첼 부인이 당신의 실버 클라우드 진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나이에 그런 일을 해내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지는 아직도 이게 현실인지 믿기지 않는 듯 말했다.
미첼 럭셔리 모터스의 로고가 새겨진 새 유니폼을 입은 민지는 광택이 나는 차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달라 보였다. 짓눌리지 않았고 위축되지도 않았다. 미래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날 오후 민지의 아버지가 영상 통화를 걸어왔다. 민지가 새 직장 이야기, 미첼 부인 이야기, 그리고 급여와 복리후생에 관해 이야기하자 민지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 엄마와 내가 미국에 온 이유가 바로 이거야. 기회를 위해서. 네 재능이 인정받게 하려고. 정말 자랑스럽구나, 민지야. 정말 말로 다 못할 만큼 자랑스럽다. 3달 후 사회복지사가 후속 방문을 왔을 때 영호는 미첼 럭셔리 모터스의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잘 지내고 있었다. 민지는 저녁 수업에 등록해 정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결국 대학에 복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2 침실이 있는 아파트, 냉장고 속 음식, 벽에 걸린 희망을 발견했다. 해냈어요. 사회복지사가 진심으로 웃으며 말했다. 정말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민지는 영호를 꼭 끌어안으며 정정했다. 우리가 살아남았어요. 6개월 후 미첼 부인이 민지를 사무실로 불렀다. 제안 하나 할게요. 사업을 확장해서 아시아와 유럽산 고급차 전문 2번째 지점을 열 거예요. 당신이 관리해 주셨으면 해요. 제가요, 관리한다고요? 미첼 부인, 저는 아직 19살이에요. 하지만 네가 내가 40년 동안 본 최고의 진단 정비사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실력은 영원하지. 어때? 민지는 체내 차고에서 변기를 닦던 그 소녀를 떠올렸다. 매일 자존심을 삼키며 평생을 눈에 띄지 않고 평가절하된 채 살지도 모른다고 믿었던 그 소녀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 선 사람은 재능과 진정성,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음을 깨달은 사람이었다. 네,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정비소를 걸으며 일하는 정비사들을 바라보던 민지는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민지들에 대해 생각했다. 능력이 충분하지 않고 똑똑하지 않으며 경험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는 모든 젊은 여성들, 억압적인 시스템 속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는 이민자들의 모습, 편견과 가난 아래 묻혀버린 재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었다. 민지는 결심했다. 새로운 장소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다. 자신과 같은 젊은이들을 위해,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었던 이들을 위해, 기계를 이해하지만 증명할 기회를 한 번도 얻지 못한 이들을 위해. 그녀가 미첼 부인에게 이 아이디어를 말했을 때 노 부인은 미소 지으며 남편도 분명 좋아했을 거예요. 함께 해봅시다. 라고 말했다. 그 롤스로이스를 쫓아 교통량 속으로 뛰어든 그날 아침으로부터 2년 후 민지는 미첼 럭셔리 모터스 이스트의 개업식 현장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도 아래 한 베트남 소녀인 린 리나인다. 이 메르세데스 벤츠를 꼼꼼하게 진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16살인 그 소녀는 영리했고 민지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잘하고 있어. 민지는 영어로 격려한 뒤 인턴들이 환영받는 느낌을 받도록 기본적인 베트남어를 배워 다시 한번 베트남어로 말했다. 내 직감을 믿어. 차가 너에게 말을 걸고 있어. 무슨 말인지 들리니? 린의 얼굴에 이해가 번졌다. 타이밍 벨트예요. 발전기가 아니라 타이밍 벨트였어요. 정답이야. 이제 어떻게 고칠지 보여줘. 린은 열정적으로 작업에 몰두했고 민지는 다시 한번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지금의 자신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자신감 넘치고 프로페셔널하며 성공한 모습. 하지만 무엇보다도 누군가에게서 받은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서울에 계셨고 비자를 기다리고 계셨지만 이제 민지가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아버지를 초청할 수 있게 되면서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추방 후 한국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는 멀리 떨어져 계셨지만 미소 지으셨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어머니가 한국어로 말했다. 우리 딸 명장, 사업주라니 최고에게 배웠어요. 민지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빠는 기계도 귀 기울이면 말을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능력보다 실력이 더 중요하다고도요. 아니,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네가 스스로 깨달은 거야. 나는 단지 도구를 줬을 뿐이지. 그걸 사용할 용기를 가진 건 너였어. 통화가 끝난 후 민지는 밤을 마감하기 전 차고를 마지막으로 걸어 다녔다. 내일 3명의 인턴이 더 시작한다. 이민자 가정 출신 젊은이들, 어려운 환경에서 온 재능은 있지만 기회는 없는 이들이었다. 가끔 첸 씨가 생각났다. 그가 여전히 잔혹함과 착취로 차고를 운영하고 있을까? 그러다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최고의 복수는 분노가 아니다. 성공이다. 더 나은 것을 건설하는 것이다. 결국 존엄과 기술, 정직함이 잔혹함을 항상 이긴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문을 잠그고 영호가 기다리는 아파트로 향하는 길. 냉장고엔 항상 음식이 가득하고 마음엔 희망이 가득한 그곳으로 가는 길에 민지는 미소 지었다. 변소를 닦던 소녀는 사라졌다. 삶을 바꾸는 여인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어딘가 차고와 가게와 지하실에서 다른 젊은이들도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싸움을 벌이며 자신만의 꿈을 꾸고 있었다. 민지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다. 단 한 사람이 당신을 믿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녀는 다른 이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었다. 순환은 계속되었고 희망은 배가 되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이 사는 도시에서 재능은 마침내 빛날 기회를 얻었다.